국공사주. 그쵸? 그러니까 남의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내가 샀을 때 우리는 단기매매증권 혹은 만기보유증권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죠. 사채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채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가 발행하는 경우예요. 이제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예요. 그럼 우리 회사가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돈을 빌린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채권을 발행해주고 돈을 빌린다. 그러니까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우리는 사채라는 개념을 쓴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사채를 첫 번째 이제 발행을 해야겠죠? 맞나요?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1000만원짜리 사채인데 얼마에 발행할까요? 가 고민이에요.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할 때 발행 가액이라는 걸 결정을 해야 돼요. 얼마에 발행할 건지, 얼마에 발행할 건지. 자, 개념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릴 테니까 이해를 조금 해보세요. 아시겠죠? 사채라고 하는 건 사채를 우리가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산다 그랬죠? 돈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채, 채무증권은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채권을 사게 된다고요.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사채에는 얼마짜리다라고 써져 있을 거고 이자율이 몇 프로입니다도 써져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자가 몇 프로입니다 써져 있으니까 그걸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정기 예금에 가입하면 이자가 얼마가 나올 거고 내가 이 사채를 사면 사채에서 이자가 얼마 나올 거고 비교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발행하는 사람도 짱구를 잘 굴려야 되겠네. 머리를 잘 굴려야 왜? 발행했는데 사람들이 안 사버리면 나는 돈을 조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걸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각을 조금 해줘야지 돼요. 아시겠죠? 이 사채를 구매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쩐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쩐주. 돈 많은 사람. 쩐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막 이렇게 커다란 집에 한복 입고 앉아있는 회장님이 앞에 무릎 꿇고 회장님 저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채를 발행하는데 좀 구매를 좀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사채를 구매한다는 얘기는 돈 빌려달라는 얘기예요. 돈 빌려달라. 우리 회사에다 돈 좀 빌려주죠. 그럼 쩐주가 뭐라 그럴까요? 쩐주가 뭐라 그럴까요? 너 나한테 이자 얼마 줄 건데? 그 채권 이자율이 몇 프로야? 이 물어보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자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게 돼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할 때는 두 가지의 이자율이 나오게 돼요. 하나는 액면 이자율.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장 이자율.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둘을 잘 비교를 해야 발행가액이라는 걸 결정을 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회장님, 저희가 1000만원짜리를 발행을 할 거고요. 저희는 이자를 10% 드릴게요. 이거 3년 만기예요. 3년 만기예요. 3년 동안 이자 10%씩 드릴 테니까 저한테 1000만원만 좀 빌려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쩐주 와. 야, 무슨 소리야. 바깥에 시장 이자율이 20%인데 내가 남한테 돈 빌려주면 나는 이자를 20% 받을 건데 내가 너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10%밖에 못 받지 않냐. 그럼 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안 빌려줘요. 그러니까 나는 발행할 때 이 사람이 손해를 안 보도록 발행을 해줘야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쩐주의 손실이 얼마가 생기냐? 쩐주의 손실이 얼마가 생기냐? 저한테 돈을 빌려주면 1년에 이자가 10%씩이니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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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만원의 이자를 받겠죠. 맞나요? 그런데 남들한테 이자를 받으면
20%니까 1000만 원 빌려주면 200의 이자를 받겠죠. 그럼 남들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600 받을 건데 내가 너한테 빌려주면 이자를 300밖에 못 받지 않냐. 그럼 나 300 손해봐야 되는데 이렇게가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에 발행해요? 그래요. 그러면 1000만 원짜리인데 700에 발행해 드릴게요. 저한테 지금 700 주세요. 그럼 선이자로 내가 300 드린 걸로 칠게요. 만기가 되면 1000만 원 갚아 드릴게요. 이해가 되셨나요? 어차피 이자를 300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이자 300을 채워줘야 되니까 처음에 나한테 700만 주세요. 선이자를 띄고. 그렇죠. 선이자로 300 내가 먼저 드릴게. 그리고 나머지는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매년 드릴게. 그럼 어차피 전주는 600을 벌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남한테 빌려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겼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발행가액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발행가액이라는 걸 결정을 하면 액면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을 서로 비교를 해서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것만큼을 우리가 발행가에다가 반영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제가 현재 가치라는 걸 잠깐 얘기를 해드렸는데 현재 가치. 문제는 뭐냐? 지금 1000만 원하고 3년 후에 1000만 원이 같냐? 가치가 다르죠. 지금 1000만 원으로 예를 들어서 초코파이 10개 사 먹을 수 있는데 3년 후에 1000만 원으로 초코파이 8개밖에 못 사 먹다가 그러니 나중에 가서 이 원금을 돌려받아 봐야 돈이 줄는 상황이 생기죠.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는 발행가액이라는 걸 결정할 때 이 3년 후에 1000만 원이 지금은 얼마야? 네. 약 800만 원이 되겠죠. 그쵸?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매년 지급해주는 이자 100만 원씩. 그런데 이게 첫 번째 100만 원의 현재 가치와 두 번째 해 100만 원의 현재 가치와 세 번째 해 100만 원의 현재 가치가 서로 다르겠죠. 그쵸? 이걸 다 계산을 해야 서로 손해를 안 보는 정확한 발행가액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발행가액이다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발행가액은 첫 번째는 만기 액면의 현재 가치 에다가 플러스 만기까지 이자 지급액의 현재 가치. 이 둘을 더해서 우리는 사채의 발행가액이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그럼 어찌됐든 자 이걸 그냥 쉬운 논리로 여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요 상태만 생각했을 때 우리는 1000만 원짜리를 700에 발행을 해주면 되죠. 그럼 선이자를 준 것과 같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사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대변에 우리는 사채라고 하는 게 생겨요. 일단 사채라고 하는 비유동 부채가 생기겠죠. 그런데 이 사채의 금액은 이거 비유동 부채잖아요. 그럼 먼 날 언젠가 갚아줘야 되죠. 얼마로 갚아야 돼요? 그걸 뭐라 해요? 액면 금액으로 갚아야죠. 내가 써져 있는 거 1000만 원으로 갚을 거잖아요. 나중에. 그쵸?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죠. 그쵸? 돈은 얼마 받았어요? 700 받았잖아요. 맞죠? 그 700을 우리는 뭐라 해요? 발행가액. 발행가액.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1000만 원짜리 사채를 주고 돈은 700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가 생겼네. 네. 맞죠?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이걸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네. 자, 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계정 과목의 분류가 사채에서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에요. 사채에서 뭐 해주는 계정이다? 마이너스 해주는 계정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700 받은 게 맞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결론은 이 700을 받은 이유는 나머지 300을 이자로 채워줄 거죠. 네. 맞죠? 이자로 채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채를 이렇게 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이자를 지급을 할 건데 자 여기서 잠깐 반대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나요? 네. 시장 이자율이 10%인데 네. 내가 사채에다가 20% 드릴게 이럴 수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그럼 저한테 돈 빌려주면 600을 받네요. 네. 남들한테 빌려주면 300이고 네. 그러니까 저한테 돈을 더 빌려주세요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를 이자로 제가 채워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역전이 되면 돈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반대로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내 사채의 부가적 평가 계정이에요. 더 더해주는 계정이에요. 나중에 어차피 이만큼을 더 갚아야 될 거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부가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이제 사채가 일단 발행이 됐어요. 발행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교재를 잠깐 한번 보시면 액면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32페이지에 네. 사채의 발행에 액면 발행.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 똑같다. 그러면 나도 10%고 시장도 10%다. 그러면 그냥 똑같은 금액에 발행해주면 되겠죠. 네. 그걸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변에 돈 들어오고 대변에 사채 금액이 같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더 크다. 그럼 남들이 이자를 더 많이 준다. 내가 적게 준다. 그러면 먼저 빨리 선이자를 줘버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할인 발행이라는 걸 하게 된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자를 더 많이 준다. 액면 이자율이 훨씬 더 크다. 그러면 할증 발행이라는 걸 하게 되는 거야. 더 비싸게 발행을 할 거다. 내가 이자 많이 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만 아셔도 회계 1급 범위는 끝. 회계 1급 범위에서는 이렇게 사채 발행하는 건 이 정도까지만 나오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까지만 알으셔도 되는데, 이제 제가 이자 지급, 여기 이제 범위가 이제 조금 넘어가는 거예요. 범위가 조금 넘어가는 건데, 이자 지급하는 과정을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매년 말이 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사채를 발행을 했다. 그러면 12월 31일 날이 되면 이자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년이 지났으니까. 맞죠? 매년 이자를 지급을 할 거예요. 그럼 이자를 지급할 때마다 우리는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거에 의해서 사채 이자를 지급을 해야 돼요. 유효 이자율법. 그러니까 유효 이자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차변에 잡히는 이자 비용이라는 게 생길 거잖아요. 어차피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돈이 나가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이 생기겠죠. 그 이자 비용을 시장 이자율에 맞춰주는 기능을 해요. 이자 비용을 뭐로 맞춰준다? 시장 이자율에 맞춰주는 기능을 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액면 이자대로 나는 돈을 지급을 할 거잖아요. 맞나요? 네.
액면 이자대로 돈을 지급을 할 건데 이것을 시장 이자율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 정상적인 거래가 되는 거니까. 나만 이자를 싸게 주고 쓰는 거잖아요. 이자율 내가 맨 처음에 10%라고 그랬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비싼 이자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에서 선이자를 준 건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그냥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놔뒀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지급을 하게 되면 우리 회사는 돈이 나가요. 그쵸? 네. 돈이 나가는데 이 돈은 내가 약속한 금액만큼 주면 되죠? 얼마? 100만 원씩 주면 돼요. 100만 원씩.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돈은 무슨 이자율로? 액면 이자율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액면 이자율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차면에 가서 이자 비용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자 비용이라는 게 생긴다. 이자 비용이라는 게 생기는데 이 이자 비용은 무슨 법으로? 유효이자율법. 그러니까 시장이자율로 계산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여기에 그럼 이자 비용이 훨씬 더 커졌겠죠? 네. 그쵸?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더 어려운 방식인데 그냥 단순 논리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저는 1000만 원짜리를 700에 발행을 했고 내 이자는 10%씩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발행했을 때 우리는 사채가 1000만 원이고요. 우리는 돈이 700이 들어왔어요. 그쵸? 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300만 원이 생겼죠.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자를 지급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이자를 지급을 하면 돈이 나가야 돼요. 네. 몇 프로가? 10%니까 얼마? 100만 원. 맞나요? 네. 그러면 차변에 이자 비용이 생겨야지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은 시장 이자율로 계산할 거다. 20%.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니까 얼마? 20%. 200만 원. 그럼 100만 원이 비었죠? 그러면 이 할인 발행 차금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아, 그렇게 해서 할인 발행 차금이 100만 원이 이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자로 200만 원 준 거랑 똑같은 효과잖아요. 처음에 300을 빼고 받았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두 번째 해도 똑같이, 네. 세 번째 해도 똑같이. 이렇게 되면 할인 발행 차금 다 없어졌죠? 네. 그러면 사채만 남았죠? 네. 그럼 그때 사채 갚아주면 되죠. 이게 사채예요. 그런데 이 유효이자율법을 정확하게 하게 되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원래 여기에 추가로 넣어내는 게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현재 가치를 계산을 하면 얘 계산이 너무 복잡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얘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어쨌든 이자 비용이라는 건 유효이자율법으로 생기게 된다. 그 유효이자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사채의 장부금액, 사채의 장부가 곱하기 시장이자율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내 사채의 장부가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인데 300만 원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빼고 난 7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700만 원에 대한 시장 이자율을 곱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라는 게 생기고 그럼 이 둘의 차이가 발생을 했겠죠? 네. 차이가 발생했으니까 우리는 반대쪽에 뭐가 없어진다? 할인. 네,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없어지면 돼요. 만약에 할증 발행을 했으면 반대쪽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없어지게 돼요. 이 없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단순 논리로 이해하시는 게 일단 회계 1급에서는 기본. 그런데 더 엄밀히 계산하면 무슨 가치를 계산하니까? 현재 가치라는 걸 반영을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라는 게 발생을 하게 된다. 금액의 차이라는 게 발생을 하니까 그 차이를 우리는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을 조정을 할 건데 금액만 틀려요. 붕괴하는 방법은 얘랑 똑같아요. 금액만 숫자만 바뀌는 거고 숫자만 복잡해질 뿐이고 룰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금액이 이걸 우리는 상각액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각액은 할인 발행을 하든 할증 발행을 하든 이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돼 있어요. 이건 나중에 시험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또 알려드린 거예요. 시험 문제 답을 찾기 위해서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해는 조금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뭐 여기까지 잘 모르셔도 돼요. 얘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얘가 왜 200만 원이고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이건 그냥 순수 액면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 이런 상황인 거고 여기에 이제 현재 가치를 대입을 하게 되면 숫자가 이제 틀려지게 돼요. 숫자가 틀려지게 되고 장부가가 할인 발행을 하게 되면 장부가가 매년 증가를 하거든요. 장부가가 자 첫 해에는 사채는 액면이 1000만 원이었고 얘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할인 발행 차금 첫 해에 300만 원 있었죠. 근데 첫 해 이자를 지급하고 나면 할인 발행 차금 100만 원 없어지죠.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장부가는 800이 돼요. 첫 해에는 장부가가 700이었잖아요. 할인 발행 차금이 300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100만 원 빼주고. 100만 원을 빼줘.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100만 원 상각을 할 거니까 또 100만 원 빼주니까 9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부가가 어떻게 해요? 계속 올라가네. 늘어요. 이자율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자 비용의 금액이 매년 커져요. 이자 비용이 매년 커지는데 여기에서 액면 이자는 매년 100만 원 줄 거죠. 얘가 정해져 있으니까 결국 이 금액은 매년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이제 세무 2급 범위가 넘어가요. 세무 2급에서도 사채가 잘 이렇게 깊숙이까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회계라는 거를 배웠으면 현재 가치라는 게 뭔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사채라는 걸 발행을 할 때는 전주의 입장하고 우리 회사 입장하고 그 누구도 손해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효이자율법이다라고 하는 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시겠나요? 시험 문제 답은 할인 발행이 있고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액면 발행도 있고 발행하는 방법은 3가지. 그 다음에 유효이자율법에 의해서 매년 이자를 지급할 건데 할인 발행 차금,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모두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아시겠나요? 네. 우리 교재에 있는 거, 교재의 33페이지에 있는 걸 잠깐만 설명만 조금만 드리고 마무리해 드릴게요. 잠깐만. 거기에 문제를 보시면 액면은 얼마예요? 50만 원. 50만 원이에요. 액면이 50만 원. 액면 50만 원이고 몇 년짜리예요? 3년. 3년짜리예요. 맞죠? 액면 이자율이 몇 프로? 10%. 10%. 시장 이자율은 몇 프로? 18%. 18%. 그럼 시장 이자율이 훨씬 더 크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발행해야 돼요? 할인. 할인 발행. 남들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할인. 남들이 이자를 더 많이 주니까 나는 이자를 빼고 돈을 받아야 된다. 이해가 되셨죠? 네. 네. 자, 그러면 50만 원에 3년 후의 금액은 얼마냐? 3년 후 50만 원은 얼마냐? 이해가 되셨죠? 현재 가치 계산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현재 가치. 그러면 3년 후에 50만 원은 지금 현재로 따졌을 때 첫 번째 계산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만 4,315원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첫 번째 1번. 만기 액면의 현재 가치. 네. 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 식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식에 의해서 금액이 이렇게 계산이 되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저는 이자를 매년 얼마씩 줘요? 10%. 5만 원씩 줄 거죠? 그럼 5만 원, 5만 원, 5만 원 3번 줄 거잖아요. 그쵸? 그럼 15만 원을 주겠죠?
그 15만 원의 현재 가치는 얼마냐? 그 15만 원의 현재 가치가 108,714원이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결국 이 둘의 합계 금액이 내 사채의 발행 금액이 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대변의 사채는 얼마가 생긴다? 50만 원이 생기는데 내가 받아야 하는 돈은 얼마가 돼요? 41만 3,029원이 되겠네요. 맞죠? 이만큼의 돈을 받게 될 거고 결론은 마이너스 생긴 것만큼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86,971원이 되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유효 이자율법으로 이자 계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해가 끝났어요. 이제 12월 31일이 됐어. 그러면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돈이 나가야죠. 얼마 주기로 했어요? 5만 원. 맞죠? 5만 원 주기로 했는데 내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게 생겨야지 되는데 이 이자 비용은 유효 이자율법으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럼 내 사채에서 할인 발행 차금을 뺄 거예요. 그럼 첫 해는 이 금액이에요. 얘에서 얘 뺀 게 얘니까. 맞죠? 첫 해는 이 금액이고 얘의 시장 이자율 몇 프로? 18%로 계산을 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면 계산기로 두들기면 얼마가 나올까요? 74,735원이 나오나 봐요. 74,345원. 네. 아, 345원? 74,000, 네, 345원. 74,345원이 이렇게 나올 거다. 그럼 결론은 둘의 금액의 차이가 생겼죠? 네. 차이가 생겼으니까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얼마가 없어진다? 24,345원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맞죠? 네. 분계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져야지 되니까. 그래서 실제 발행한 거, 첫 번째 해에 이자 지급한 거. 그러면 두 번째 해까지만 하나만 더 할게요. 두 번째 해에 이자를 지급을 할게요. 두 번째 해에 이자를 지급을 한다. 그러면 저는 돈이 나가는 건 똑같죠? 돈은 얼마 나가요? 5만 원. 약속한 건 5만 원이니까. 네. 그러면 우리는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는 걸 계산을 해야 하죠. 네. 이자 비용이라는 걸 계산해야 하는데 이제 내 사채 장부가를 계산을 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내 사채는 50만 원이었고 할인 발행 차금이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만큼 중에 이만큼을 상각을 해버렸죠. 네. 뺐죠. 네. 그럼 얘를 뺀 금액만큼을 얘한테 다시 더해야 되겠네. 그쵸? 얘에서 얘를 다 뺀 거 그러면 41만 3,029원에다가 더하기 24,345원을 하면 내 사채의 잔고 금액이 나와요. 네. 맞죠? 네. 네. 그러면 더해볼까요? 41만 3,029원에다가 더하기 24,345원. 437,374. 4. 43만 7,374. 374원. 네. 됐어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18%. 18% 계산할 거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가 나오더라? 78,727원. 7원. 네. 됐어요?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또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 28,727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생각했던 금액보다 더 커졌죠? 네. 맞나요? 그럼 세 번째 해가 되면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장부가라고 했으니까 이 장부가에 이만큼을 더 더하면 되겠죠 또. 맞나요? 네, 이만큼에다 얘 장부가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43만 7,374원에 더하기 28,727원 더했죠? 예. 네, 그럼 얼마 나와요? 46만 6천. 46만
6천 1원 101원 101원 곱하기 18%. 그럼 얼마 나와요? 83,000. 898원 898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또 5만 원을 빼고 나면 5만 원이 이자니까 그럼 나머지 33,898원이 상가액이 되겠죠? 네. 그럼 상가액이 또 커졌네요? 네. 맞죠? 하시네요. 그쵸? 그리고 3년이 지났죠? 네. 얘 더하면 이 금액이 나올걸요? 딱 맞게 떨어져요. 할인가액 차리는 그냥 딱 떨어져서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제일 마지막에 얘가 8원이 아니라 9원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9원. 네. 1원이 틀리죠. 왜냐면 우리 여기 중간중간 계산할 때 소수점 다 버리고 왔으니까. 그래서 1원이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계산해 주시면 딱 맞게 딱 떨어지게 맞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여기까지 다 안 가려고 했는데 여기까지만 이해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도 다 가봤네.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네. 거기에 대한 풀이를 제가 지금 33페이지, 34페이지 교재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이거를 저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념이라 그래서 그 회계를 배우니까 이거는 번외적으로 요 정도는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문제 답 찾는 방법은 그냥 얘가 답이에요. 중간. 예, 얘가 답이고 그냥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우리 회계 1급 범위에서 사채는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한데 제가 설명을 지금 엄청 웅장하게 해드리고